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간접화법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간접화법이라는 것은 직접화법이 있고 간접화법이 있는데, 직접화법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이 이제 직접화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따옴표를 써서 그대로 이제 손 하나 안 대고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직접화법이라고 하고요. 이건 말로는 좀 힘들겠죠. 따옴표를 써야 되니까 글로 주로 쓰게 되겠고, 간접화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나의 대화 상대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이 간접적으로 나의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화법을 쓸 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의 그 내용하고 시제를 잘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개 문장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접화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A가 B한테 I am happy, 나는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B가 이제 C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이제 하는 거죠. B가 C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A가 그러는데 자기는 행복하대. A said, 컴마하고 따옴표를 하고 I am happy 하고 따옴표를 다시 닫는다. 이것이 직접화법입니다. 따옴표 안에는 A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있죠. 그래서 A가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이것이 이제 직접화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A said, quotation mark, 따옴표를 quotation mark라고 그러는데요. quotation mark, I am happy, quotation mark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 쓸 때 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이제 다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B가 C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 전달하냐면 A said, A가 말하기를 that he was happy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 직접화법에서 말한 A가 말한 I는 우리가 전달할 때는 he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되겠죠. 그죠? A를 우리는 대명사로 이제 he라 했고요. 그다음 I am happy 할 때 그 am은 이제 he was happy다. 왜냐하면 A said, 과거에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도 I가 아니고 he가 되고요. 왜냐하면 he가 그렇게 말한 거니까. 우리는 A를 지금 he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I am 할 때 am은 was가 되겠죠. 시제는 과거,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A said that he was happy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간접화법이라고 합니다. A가 말하기를 그는 행복했었다 라고 말했었다 라는 것이 이제 간접화법이 되겠습니다. 네, 간접화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B에게 I am happy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B가 C에게 이제 말을 전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한다 그러면 He said that I am happy. I am happy라고 A가 B한테 이야기했으니까 B가 C한테 이야기할 때 He said that I am happy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B가 C한테 말할 때의 그 I는 B가 되는 거죠. A가 아니고요. B가 C한테 말할 때 I라고 하면 나는 B인 거죠. A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M은 시제가 현재 시제잖아요. 그래서 A가 B한테 말한 것을 B가 C한테 말할 때는 벌써 A가 B한테 말한 것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와야 되는데 현재 시제를 쓰면 시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말한 걸 그대로 가졌으면, 예를 들어서 He said that I am happy 이렇게 가져다 쓰면 주어도 틀리고 시제도 틀리는 이런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B가 C한테 말을 할 때는 He said that he was happy 이렇게 전달을 해야 여기서 말하는 he는 A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was가 돼야 시제가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화법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는
주어하고 시제, 그 다음에 그 말의 내용도 잘 생각해서 일치를 시켜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이 간접화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A가 B에게 I am happy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B가 C한테 말할 때는 He said something, 그가 뭐라고 말했어. 그 something이 뭐냐면 I am happy 다라고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He said something 하고 그 다음에 A가 B에게 말했던 I am happy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B가 C에게 전달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He said something 하고 I am happy 할 때 something 하고 I am happy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합칠 때 같은 거고 반복되는 거는 B에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He said that he was happy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He said something 하고 I am happy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한 개로 He said that he was happy 주어하고 시제를 일치시켜서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 그 전에 없던 that이라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that이 나오는데 이 that은 뭐 저것이나 또는 관계대명사 그런 that이 아니고요.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접착시켜주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that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that을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간접화법 다른 예를 또 보시죠. He said something to me. 그는 말했다. 어떤 거를 나에게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어떤 걸 말했다. 뭘 말했냐면 과거에 나한테 말한 건데 뭘 말했냐면 I was late. 나 늦었었어. 과거에. 그는 과거에 나한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그보다 더 이전에 늦었었다 라는 말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직접 화법으로 쓰면 He told me, 물론 He said to me 해도 되겠고요. 이걸 줄여서 그냥 He told me I was late 이렇게 하는 것이 직접 화법이고, 이거를 내 상대방한테 내가 말을 전해주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어 라고 전해주는 것은 간접화법으로 He told me that I가 아니고 he고요. was가 아니고 told, 그가 나한테 말했던 그 과거보다 그 이전에 늦었었다 라고 했었다니까 had been 하고 대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I는 he가 되고 was가 had been. 시제가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죠? 그는 말했는데 과거에 말했던 거고, 뭐라고 말했었냐면 과거에 말했을 때보다 그 이전에 늦었었다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늦었던 거는 대과거입니다. 그가 말한 거는 과거고 늦었었던 거는 그보다 더 이전 대과거. 그래서 시제가 had been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간접화법의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시죠. He said something to me. 그는 말했다 무언가를 나에게. 여기서 said to me는 합쳐가지고 그냥 told라고 해도 됩니다. told me. something이 뭐냐? 뭘 말했냐면 I will be late. 나는 늦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거를 직접 화법으로 쓰면 He told me 그 다음에 컴마하고 I will be late 또 컴마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이 직접 화법이고요. 간접 화법으로 내가 말을 바꾸려 그러면 He told me that he would be late 이렇게 돼야 됩니다. 조동사 will,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will이 아니고요. 과거에 그 미래를 뜻하는 will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will이 아니고 would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으로 썼던 I가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는 he가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 화법으로 썼던 will be가 간접 화법으로는 would be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간접화법이라는 것은 A, B, C 세 명이 있을 때 A가 B에게 말한 말을 B가 C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B가 A의 말을 C에게 전달하는 것을 간접화법이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B가 C에게 말을 할 때는 A가 B에게 말을 했을 때는 이미 과거의 일인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일을 이제 B가 C에게 과거에 A가 이렇게 말했었어 라고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가 말한 것을 그 전달해 줄 때는 그 내용과 시제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좀 보시죠. 우선 A가 B에게 말할 때 now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나 지금 배고파 라고 말했다 치죠. 그러면 B가 C한테 말을 할 때는 야 전에 말이지 A가 그때 배고프다 그랬어 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때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 now가 then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day라고 하면 A가 B에게 말했을 때 오늘이라고 했으면 B가 C에게 전달할 때는 그날이라고 해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that day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A가 B에게 말할 때 tonight, 오늘 밤 그랬으면 B가 C에게 전달할 때는 그날 밤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밤이 아니고 그날 밤. 그래서 that night 해야 되겠고요. A가 B한테 말할 때 last night, 어젯밤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B가 C에게 전달할 때는 어젯밤이 아니고 그 전날 밤. 그래서 the night before 또는 the previous night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말한 것을 B가 C에게 전달할 때는 그 말한 것들을 적절하게 말을 내용과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예들을 좀 더 보실까요? A가 B한테 말할 때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B가 C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 날 해서 the next day 또는 the following day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yesterday, 어제라고 이야기했으면 B가 C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 전날 해서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고요. 또 A가 B한테 이것들, these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B가 C한테 전달할 때는 그것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고요. A가 B한테 여기라고 이야기했으면 B는 C한테 거기라고 전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A가 B한테 말한 것을 B가 C한테 전달할 때는 그 내용과 시제를 적절히 맞춰줘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e said that she was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then 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in the middle of라는 표현이 있죠. in the middle of는 뭐뭐 하는 중간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적으로 중간에 또는 시간적으로 중간에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제 뭐뭐 하는 앞에, 뒤에, 옆에 이런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in front of 하면은 공간적으로 뭐뭐 앞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앞에 하면 in front of 건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of 뒤에 오는 것보다도 그 앞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앞에 할 때는 before도 쓸 수 있겠습니다. 뭐뭐 이전에, 뭐뭐 앞에, before 쓸 수 있고요. 또 뒤에는 at the back of 해서 of 뒤에 오는 것 뒤에 해서 어떤 공간적으로 건물 뒤에 할 때 at the back of 건물 하면 되겠고요.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뒤에 이후에 하면 behind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t the corner of 하면은 뭐뭐의 구석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뭐뭐 제일 꼭대기에 하면 on top of가 되겠습니다. 뭐뭐 옆에 하면은 by도 있고요. beside도 있고 next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middle of 하면 뭐뭐 중간에, 뭐뭐는 도중에, 또 뭐뭐 앞에 하면 in front of 또는 before 쓰면 되겠고요. 뭐뭐 뒤에 하면 at the back of 또는 behind 쓰면 되겠고, 어디 구석에 하면 at the corner of, 또 뭐 제일 꼭대기 하면 on top of, 그 다음에 뭐뭐 옆에 할 때는 by, beside, next to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을 이제 직접 화법으로 어떻게 됐을까? 그녀가 진짜로 말했던 말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she said, 컴마를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하고요. 그녀가 직접 했던 말이 I a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now 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화법으로 되어 있는 말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1번 문장처럼 she said 뒤에 문장이 오니까 접속사 that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she said that 그 다음에 she was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now가 아니고 then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장의 뜻은 그녀는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녀는 중간에 있었다. 뭐 하는 중간이냐면 making dinner 저녁을 만드는 중간에 있었다. then 그때 그녀는 그때 저녁 만드는 중간에 저녁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said that she had lost her patience 인데요. 여기서 단어들 보면은 patience라는 것은 인내심입니다. 명사고요. 여기서는 형용사는 patient
그래서 인내심이 있는, 잘 참는 이 되겠고요. 이거의 반대는 앞에 I am이 붙습니다. 그래서 impatient 하면은 인내심이 없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ose patience 하면 이제 인내심을 잃어버리다.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올 때 이제 lose patien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 lose confidence 하면은 이거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다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lose가 이제 잃어버리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용법이 되겠습니다. lose patience, 인내심을 잃어버리다,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lose confidence, 자신감을 잃어버리다, 자신감을 잃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번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면 she said, 컴마하고 다운표를 해서 I lost my patience, 과거를 써도 되겠고요. 또는 I have lost my patience,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시제를 써도 괜찮고요. 현재 완료 시제를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이제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이번 문장처럼 she said that she had lost her patience, 이렇게 that 이 뒷부분은 그녀가 말했던 건 이제 과거 완료, 대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번 문장의 뜻은 she said, 그녀는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she had lost her patience, 그녀는 그녀의 인내심을 잃어버렸다고,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고, 한계가 왔었다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He said to me that he had been sick the day before 인데 여기서 sick은 ill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죠. sick은 좀 감기가 걸렸거나 혹은 체에서 속이 안 좋거나 뭐 메스껍거나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아픈 거 있잖아요. 이런 걸 sick, 상태가 안 좋을 때 어쩌다가. 근데 ill 하면 어떤 질병으로 장기간 오랫동안 좀 건강이 안 좋은 거 이런 거를 ill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sick하고 ill 하면 비슷하지만 조금 쓰임새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보면 the day before가 나오죠. the day before는 이 말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말을 할 때는 어제 그 전날이라고 말한 거구나 라고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면 he said to me, 다운표하고 he had been sick이 아니고요. I was sick. 왜냐하면 he said to me는 과거 시제죠. 그 말을 했을 때보다 그 이전에 내가 아팠었다. 그래서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he had been sick 하고 대과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the day before는 yesterday, 어제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의 뜻은 그는 나에게 말했다, 아팠었다고 그 전날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4번 문장입니다. She told me that she would finish it the next day 인데요. 여기서 said to me는 told me 이렇게 압축된 겁니다. 그래서 she told me는 she said to me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면 she told me, 하고 다운표해서 I will finish it tomorrow 라고 되겠죠. 왜냐면 4번 문장의 그 끝에 있는 the next day는 직접 화법으로 그녀가 직접 말했을 때는 tomorrow, 내일, 그 다음 날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she told me, 그 다음에 I will finish it tomorrow가 되겠고요.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는 I will이 she woul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의 뜻은 she told me,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she would finish it, 그녀가 끝낼 것이라고. the next day, 그 다음 날, 이런 뜻이죠. 5번 문장입니다. He replied that he could come back anytime 인데요. 여기서 replied는 원형이 reply, 응답하다. 이 과거분사,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죠. replied가 이제 reply에 응답하다의 과거분사가 되겠고요. answer, 대답하다고 좀 비슷하지만 answer는 이제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 대답하는 것이고요. reply는 뭔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이제 대응해서 말을 해주는 걸 reply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5번 문장을 이제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면 he replied, 그는 응답했었다, 하고 다운표하고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은 I can come back anytime 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 문장을 이제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5번 문장처럼 he replied that he could come back, can이 could로 바뀌는 거죠. anytime이 이제 바꿀 게 없고요. 그래서 5번 문장의 뜻은 he replied, 그는 응답했다. 뭐라고 응답했냐면 he could come back, 언제라도
이제 anytime,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그는 응답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answer, 대답했다 라는 동사를 써서 간접화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He answered me that he thought he could do that 인데요. 이거를 직접화법으로 바꿔보면 He answered me,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I think I can do this 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면 He answered me that I think가 아니고 He thought, 그죠? 그 다음에 I can이 아니고 He could do tha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장의 뜻은 He answered me, 그는 나에게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He thought, 그가 생각하기를 He could do that,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나에게 대답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번호 순으로 2번씩 듣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She said that she was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then. 2. She said that she had lost her patience. 3. He said to me that he had been sick the day before. 1. She said that she was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then. 2. She said that she had lost her patience. 3. He said to me that he had been sick the day before. 4. She told me that she would finish the next day. 5. He replied that he could come back any time. 6. He answered me that he thought he could do that. 4. She told me that she would finish the next day. 5. He replied that he could come back any time. 6. He answered me that he thought he could do that. 이번 동영상에서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녀는 그때 저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녀는 저녁을 만드는 과정의 중간에 있다고 그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she said that 이렇게 우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말한 것은 she was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그때니까 then이 되겠죠. 그래서 she said that she was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then. 이 간접화법으로 말한 게 되겠고요. 직접화법으로 하게 되면 she said, 하고 따옴표하고 I am in the middle of making dinner now 이렇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녀는 인내심을 잃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고요. 그 이전에 인내심을 잃었었다. 시제가 이제 다른 거죠. 말한 것보다 그 이전에 인내심을 잃은 거니까 대과거로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She said that 뭐라고 말했냐면 인내심을 그보다 이전에 잃어버렸었다. She had lost her patience. Lose one's patience가 이제 인내심을 잃다. 인내심의 한계가 오다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she said 그 다음에 직접 화법을 해보면 컴마하고 따옴표를 하고 I 현재 완료 시제를 써도 되고요. 과거 시제를 써도 되고 I lost my patience 라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간접 화법을 하면 she said that she had lost her patience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문장은 그는 전날에 아팠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전날에 나 아팠었어. 그러니까 말한 것보다 그 이전에 그 하루 전에 아팠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팠었다 하는 것도 이제 대과거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는 말했다 했으니까 he told me 또는 he said to me 뭐라고 말했냐면 that he had been sick the previous night, previous day 또는 the day before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전날은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가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장을 이제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면 he said to me, 하고 따옴표하고 I was sick yesterday 이렇게 될 겁니다. 4번 문장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음날 마치겠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 다음에 내가 다음날 그것을 마칠 것이야. 다음날이라는 것이 내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She told me that she would finish it the next day가 되겠고요. 직접 화법으로 생각해보면
she told me 또는 she said to me, 컴마하고 따옴표하고 I will finish it tomorrow가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꾼 것이 4번 문장처럼 she told me that she would finish it the next day가 될 거고요. 5번 문장은 그는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대답했다. 응답했다. He replied that he could come back anytime 이란 문장이었죠. 6번 문장은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생각했다고 나에게 답했다. 그는 나에게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he answered me that he thought he could do that 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면 he answered me, 컴마하고 따옴표하고 I think I can do it. I can do this가 되겠죠. 이것을 간접 화법으로 바꾼 것이 이제 6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간접 화법을 좀 계속해서 소개하겠는데요. 그 간접 화법 중에서도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전달하는 시점에 따라서 시제를 어떻게 또 손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시제를 항상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또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